자,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응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성공 시대에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지난 8년간 불평등은 심화됐고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양극화에 덧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년을 새누리당 어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어버린 8년입니다. 특히 경제가 죽어버린 8년,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8년, 인권이 무너진 8년이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도 300조 가까운 국가 채무가 60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에 299조였던 채무가 595조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해방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였던 국가 부채를 지난 8년간 2배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이번 총선에 나오면서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맨 앞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경제를 살려놓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살릴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 살려낼 것입니다. 국가를 경기 위기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실력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믿을 수 있는 경제정당, 그리고 안보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그냥 저희 개인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 괴산을 살리는 길, 충북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믿어주십시오. 대신 문제는 경제인데 정답은 뭡니까? 투표! 그렇습니다. 정답은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꼭 16일 남은 선거에서, 4월 13일 날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해서 괴산의 자존심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괴산 군민들, 그리고 중북 도민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괴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서 남부 3군의 인구를 늘려서 우리 괴산을 중북 4군처럼 예전처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만이 아마도 지금 괴산 국민께서 투표 안 하신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괴산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명박 조건 경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농촌을 다닙니다.
농민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도 없고 경제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특히 충청북도 8석을 이번에 반드시 석권해야 됩니다. 석권을 해서 지난 8년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중심에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의 이지한이가 있겠습니다. 괴산에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불어서 반드시 충청북도의 8석을 반드시 석권하겠습니다.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것만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또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 시작한 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괴산서 힘을 몰아서 우리 충청북도가 8석을 석권하면 저희가 과반수 넘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은요, 대기업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 공정한 협력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있는 자의 횡포,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네. 제가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가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후보님들은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8분이 다 완벽한 드림팀입니다. 이 8분이 원내에 들어가서 우리 충청북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충청북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괴산군을 발전시킨 우리 임각수 무소속 시장 군수님이지만 저희가 잘 모시고 우리 임각수님과 함께 군수님과 함께 괴산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정치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장인어른 정치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치, 신의와 의리가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따라서 떠나다니는 그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괴산 군민과 우리 남부 사군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우리 괴산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바람이 붑니다. 이 괴산군의 바람이 전국으로 퍼지는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대표를 갖지를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제가 맡는지를 아마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적인 사태에 놓였습니다. 정상적인 당 운영을 갖다가 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를 거둬야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적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였는데 그간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 경제가 오늘날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1960년대서부터 경제 기반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대기업들입니다. 물론 이 대기업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한 것이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기업에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절제 없이 계속해서 나갈 것 같으면은 경제 세력이 집중화되고 그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한다는 걸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에 경제민주화를 조항을 넣고 제가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을 할 적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선을 시정하려고 제가 재벌의 구조조정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를 이끄던 관료는 물론이고 이 재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세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서 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제 성장은 마치 대기업뿐만 데리고서 하면 되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가 큰 봉변을 받은 것이 뭐냐면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IMF 사태라는 것은 결국 가서 절제를 모르고 탐욕의 끝이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경제 행위가 우리에게 IMF 사태를 갖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21세기까지 그와 같은 경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대한민국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12.5%라고는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떠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재의 경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의 거대 기업, 거대 금융 한 10%가 90%의 기회를 잠식해 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는 성장을 하되 이거를 제대로 포용하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우리 당명이 나타나는 대로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불어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 더불어 잘 사는 성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가 필히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경제의 기회, 청년들에게 경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8년 동안의 새누리당 정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출마하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747이라고 하는 허구망랑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자, 7% 성장에 4만 불 소득, 그 다음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룰 수도 없는 수치를 내세우고 국민을 현혹한 거예요. 이거를 달성한다고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기업 프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기업을 더 많이 키워주는 그런 형태의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키워야 중산층도 살고 서민층도 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수 효과를 갖다가 기대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낙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와 같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전혀 낙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 그와 같은 샌더스의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다 동감하면서 돌풍을 갖다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불어 성장,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파명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파명의 본능이 끊임없이 발휘할 것 같으면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존속을 할 수가 없고, 그 탐욕의 본능이 절제를 모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 이 생존의 본능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상황이 났을 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본을 보시면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넘게 맞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느냐? 일본도 결국 가서 일본의 거대 기업들의 지나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관료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고 정치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그렇게 해도 결국 가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민당 정권 60년에 경제가 참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가 이 국민들이 정권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바뀐 정부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정부였기 때문에 다시 60년을 지배한 자민당 정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 왜 이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시도하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부실을 하지 못했을 적에 우리나라도 일당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봐 그런 걱정에서 제가 실제로 이 당에 참여해가지고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실정이 과연 어떠한 시점에 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잘못해가지고서 한 5, 6년 더 지나면 결국은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얘기해봐 또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가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던 경제의 성공, 민주주의의 성공도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4월 13일 선거를 맞이해서 여기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내세운 훌륭한 이 후보자들을 모두 당선시키도록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변경시킬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13 선거야말로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는 경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핍박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제를 바꿔서 우리 국민의 생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 참 소정의 목표를 의석을 차지하고 그래야만이 내년도에 정권 교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여기 충청북도에 출마하신 8분의 후보자들을 모두 다 압도적인 지지로다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이 대표님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계산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뵙고 했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선거가 바뀌어서 여러분들과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다음 회기에 선거구 조정이 있을 때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경제 살리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한 30여 년 관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정평, 진천, 음성
남부 사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낫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한 산업단지도 더 늘려나가고 필요한 기업 도시도 확장해 나가고 또 이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도로나 용수나 철도나 뭐 이런 인프라를 함께 갖추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의 당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과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당의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표를 바꿨습니다. 김종인 대표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김종인 대표께서 추구했던 가치, 우리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뭉쳤습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충북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분명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지요? 네. 대답도 못 하시네요. 지난 10년 동안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가계 부채가 600조에서 1200조로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채는 300조에서 600조로 또 3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빚만 900조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3% 성장을 했는데 성장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재벌이 가져갔습니다. 재벌들은 지난 10년 동안 자산이 30대 재벌은 750조에서 1500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900조 빚을 지고 살기 힘들어할 때 재벌들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경제입니다. 해답은 뭘까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재벌만 살찌우고 국민과 정부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이 정부를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서 정권을 바꿔야 재벌이 벌어간 돈을 도로 찾아서 우리 서민들 복지도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서민 경제를 살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열심히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여당을 만들어주시면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경쟁하고 있는 상대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산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계산의 눈물 15만이 넘었던 단일 선거구로 우리 충북의 강력한 지역이었던 계산이 두 조각이 나고 이제는 원하지 않는 중부 사군에서 남부로 내려가게 된 원인 제공자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토론회에서 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느냐,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이 지역 여당 후보가 합의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같이 한 겁니까? 이 지역에 어떤 의원이고 남부 사군에 어떤 의원이 야당 의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계산의 눈물을 일으켰는가를 이번에 여러분 똑똑히 하시면 투표의 거부가 아니라 계산군민이 똘똘 뭉쳐서 투표 참여로 그 장관인들을 여러분께서 징벌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존심, 계산의 자존심은 계산 국민의 힘으로 뽑아주셔야 이번 무선거부 사태에 대한 장본인들을 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수의 가진 자가 다수의 덜 가진 자를 더 뺏으려고 하는 이 암담한 현실을 이번 4.13 총선에서 정말 바로잡아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동네, 그런 지역, 그런 나라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내년 대선에서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산군민께서 힘을 이재한 후보, 충청북 도민께서 우리 8명 후보자에게 모아주시기를 굳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